음. 첫 번째, 1장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친구를 얻기 위해 왜 이런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잘 사귀는 이의 기술을 연구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가 누구냐고. 아마도 내일 당장이라도 길거리를 걸어 내려오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다. 누굴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그는 벌써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뭔지 알겠죠? 당신이 멈춰서 만지려고 하면 아마도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보이는 이러한 애정 표현 뒤에 어떤 꿍꿍이 속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려들지 않는다. 당신과 결혼하기 원치도 않는다. 바로 걔예요, 걔. 걔. 처음부터 바로 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개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개는요, 밑에 쭉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이래요. 당신을 사랑할 뿐." 그러면서 이 데일 카네기가 티피라는 강아지를 아빠가 50 센트를 주고 사준 적이 있나 봐요. 79 페이지 가 볼게요. 두 번째 달락. 그러니까는 티피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온전히 사랑만 해 줬다는 거죠. 이 주인공 이 글쓴이를. 티피는 넌 5년 동안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녀석은 내 바로 앞에서 번개를 맞아 죽었대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나게 커다란 슬픔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티피, 넌 심리학 책을 읽지 않았지. 그럴 필요가 없었어. 넌 축복받은 본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발표할게요.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끝에서 6번째 줄 보세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도 물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것도 이제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죠.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뉴욕 전화 회사에서 이제 그 리서치를 했대요. 사람들이 전화 통화하면서 어떤 낱말을 제일 많이 쓰는지. 그 낱말은 인칭대명사 나였다, 나. 아이를 제일 많이 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인제 주어를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만큼 I를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영어는 이제 주어를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I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셀카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 사진 찍잖아요. 단체 사진 우리 뭐 미팅하고 나서도 찍고 그러면은 그 단체 사진 찍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확인하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 확대해 가지고 자기 얼굴 먼저 보잖아요. 다른 사람 얼굴 먼저 보지 않잖아요. 저는 제 얼굴만 확인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쭉 내려가 볼게요. 이게 밑줄 근데 바로 위에 단락 "당신이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가?" 연필을 손에 쥐고 여기에 당신의 대답을 써 보라. 써 보래요 한번.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혹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영 리더님한테 관심이 없는데 진영 리더님이 왜 무슨 이유로 저한테 관심을 갖겠냐 이거예요. 그쵸? 음. 우리는 다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81 페이지로 가 볼게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두 번째 단락. 빈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에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이거 좀 되게 심하지 않아요? 되게 세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이게 너무 중요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 주고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달락 굵은 글씨로 얘기해 주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에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인류의 커다란 폐해까지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무슨 생각이냐면, 요즘은 "난 원래 이래."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저도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면서 지냈거든요. 나 원래 사람들한테 관심 없어." 그게 뭔가 되게 쿨한 것 같고, 아쉬운 거 없는 것 같고, 난 다른 사람 일에 별로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그 T 성향인 분들이, T로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 이게 진짜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이구나. 이게 진짜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인류의 폐해이기까지 하다고까지 나오잖아요. 나는 인류의 폐해였던 거예요. 진짜 저 이제 또 후려 맞았잖아요, 또 우리 형한테. 형한테 또 맞았으면 엄청나게 맞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뉴욕대에서 단편 소설 쓰기 수업을 듣던 중에 이제 어떤 편집자가 초청 강사로 초빙이 되었대요. 82 페이지 가 볼게요. 82 페이지. 초빙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82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섯 번째 줄 한번 볼게요. 큰 따옴표 있는 부분.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목사님도 말씀하실 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를 잘 쓰기를 원한다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설 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면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 사람들을 다룰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또 하워드 서스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 손마술의 왕이라고 불려지고 40년 동안 쉬지 않고 환상을 만들어내고 관객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라는 거죠. 6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의 쇼를 보려고 돈을 지불했고 엄청난 수익을 올렸대요. 마지막 단락. "나는 서스턴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83 초.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그랬죠. 이제 "기술적으로는 자기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수십 명이다,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나는 사람들이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그는 자신만이 가진 매력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쇼맨십이었다라는, 쇼맨이었다는 거, 쇼맨. 그래서 모든 움직임이 다 철저하게 연습된 거래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초 단위로 쪼개서 계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서스턴은 사람들에게, 여기 줄 그어 볼게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대요. 진심으로 관심. 그리고 그 쭉 내려가서 한 네 줄 내려가서 큰 따옴표. "이분들이 날 보러 오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이분들 덕분이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 드려야지."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나서야 무대에 올라갔대요. 어떤 말을요? "나는 관객들을 사랑해. 관객들을 사랑해." 이 말이 웃긴다고? 말도 안 된다고?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다. 나는 그저 내가 들었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술사 중 한 명이 말해 준 비결을 아무런 코멘트도 달지 않고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난 관객들을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올라간대요. 이거를 뭐 웃기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아, 뭐야, 웃기는 소리네.'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냥 나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마법사가 해준 비결을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해 주는 것뿐이다.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관심. 이제 우리가 좀 나의 호불호가 너무 강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도 되게 호불호가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 누구죠? 그 영화 감독이자 배우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커플 있어요. 그분이 되게 지금 잘 나가는 감독이자 배우인데 어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본인이 안 좋아하는 이제 행동들을 했나 그 버스 안에서 손톱을 딸깍딸깍 깎더래요. 그게 매너도 없고 '아 왜 저래?' 막 이렇게 너무 그 여자가 싫은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저 여자분이 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 저 여자가 저렇게 행동을 하고 어떤 저런 비호감의 행동을 하는 배우에는 어떤 배경들이 있을 거고 그녀만의 스토리가 있을 거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녀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한테 관심이 없고 그거 자체가 사실 더 힘들다는 거죠. 미워하느니 차라리 사랑해 버리는 게 훨씬 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어떤 관점이 되게 바뀐 그게 이제 사건이었거든요. 그거 영상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찾게 되면은 올려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83 페이지 오페라 가수 수만 하인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 역시 84쪽 두 번째 줄 자신의 성공 비결은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대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엄청난 인기 비결도 이 역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흑인 시종 중에 한 명이 그 일화를 이야기를 했대요. 한 번은 큰 따옴표 나와 있는 부분 대통령께 매출하기에 대해 물은 적이 있대요. 이 시종의 아내가 왜냐면 한 번도 매출하기를 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대요 루즈벨트가. 그러고서는 어느 날 전화를 해 가지고 루즈벨트가 "아 지금 창밖에 매출하기 있으니까 빨리 보세요." 이렇게까지 전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일들까지 다 챙겨 준 거죠. "이런 사람을 어떤 직원이 좋아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그리고 85 페이지 또 예전에 그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난 후에도 예전 백악관 하인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하인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 줬대요. 이런 것들도 루즈벨트가 정말 사람들의 좋아하고 존경받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비결이었다. 85 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찰스 엘리엇 박사가 가장 성공한 대학 총장 중에 한 명인데 이분 역시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어떤 어 86 쪽에 보면 신입생이 이제 총장실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 융자금을 빌리고자 했고 이제 대출이 승인이 되었대요. 이제 그다음에 이 학생이 그냥 자리를 뜨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총장이 "학생 여기 좀 앉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듣기로는 학생이 방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음식을 충분히 먹기만 하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나도 그랬거든요." 하면서 이제 송아지 고기로 미트로프를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그 요리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학생한테. 자 끝에서 여덟 번째 줄 마지막 단락. "나 자신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아무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바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관심과 시간과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다." 이제 데일 카네기조차도 정말 누군가한테 관심을 진심으로 기울이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바쁜 사람도 시간을 내어 준다. 협조를 해 준다. 이걸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설 쓰기 강좌를 연 적이 있나 봐요. 87 쪽. 그리고 되게 유명한 이런 작가들이 이 강좌에 오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편지를 다 썼대요. 이제 그 강좌를 듣는 150명 학생들이 다 편지를 각각 다 썼대요. 그러고 이 작가들한테 Q&A도 질문 목록을 다 적어 가지고,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보낸 거죠, 그 편지를. 그랬더니 작가들이 이런 정성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다 한 명 한 명 다 그 강좌가 열리는 브루클린까지 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줬다는 거죠. 음.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 볼게요. 정육점 주인이건 빵 만드는 사람이건 왕자에 앉아 있는 왕이건 우리 모두는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 독일 황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대요. 독일 황제. 자, 우리 형이 또 그쵸? 카네기가 어떤 예를 들지 볼게요. 이 독일 황제는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대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사람의 경멸의 대상이었대요. 조국까지도 그에게 등을 돌렸고 그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았고, 사람들은요 이 황제를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기둥에 매달아 불태울 태세였대요. 그 정도로까지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소년이 황제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주 따뜻함과 존경이 가득 찬 짧고 진심 어린 편지였대요. 이제 이 소년은 진심으로 이 황제를 존경했나 봐요. 그걸 보고 황제가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소년을 초대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소년은 어머니랑 함께 왔는데 황제는 후에 그 어머니랑 결혼까지 했다는 거죠. 그쵸? 자, 다음 달락. 죽을게요.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수고를 감수해라. 시간, 에너지, 이타심, 배려를 요하는 일들을 말이다. 다음 단락. 카네기는요, 이 당시에 수년에 걸쳐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알아내려 했다. 맨 마지막 줄, 생일이 되면 편지나 전보를 보낸다.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모른다. 나는 사람들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자, 우리 이제는 생일 챙겨주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쵸? 이제 카톡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런 사소한 행동들이 꼭 선물을 보내지 않더라도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 되겠죠.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활발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여라. 전화를 받을 때도 같은 생각을 해라. 여보세요라는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를 표현하는 어조로 말해라. 뉴욕 전화회사에서 이제 전화 교환으로 훈련시킬 때 어조를 훈련시킨대요, 어조. 그러니까 "원하는 번호를 말씀하세요. 원하시는 번호를 말씀하세요." 이 말을 "원하는 번호 말씀하세요." 이걸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처럼 들릴 수 있게 그 어조로 말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대요. 내일 당장이라도 전화를 받을 때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제 우리도 이제 파트너든 스폰서든 전화가 오면 이걸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이러지 말고. 그쵸? 음. 그리고 "이러한 인생관이 일을 할 때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인생관이 일할 때도 효과가 있을까? 누구한테 관심을 갖는 게 일할 때도 효과가 있을까?" 수없는 예를 나열할 수 있대요. 근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겠대요. 자, 대형은행의 직원이었던 찰스 월터스라는 사람이요. 어떤 기업의 비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대요. 그래서 음 누군가를 간절하게 만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기업의 비밀 보고서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규모 업체의 사장이었나 봐요. 그 사장을 만나러 들어갔대요. 이제 비서를 먼저 만난 거죠. 그때 비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사장님이 오늘은
비서가 이제 사장실 문에 이렇게 머리를 빼꼼히 내밀면서 사장한테 말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비서가 사장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아, 사장님, 오늘은 드릴 수 있는 우표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월터스한테, 아, 12살 아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우표를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어쨌든, 월터스는 이제 그 사장을 만나서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말하고 질문을 막 던졌나 봐요. 사장이 되게 이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거죠. 이제 절대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어떤 질문을 해도 사장이 입을 열게 만들 수가 없었대요. 인터뷰 시간도 되게 짧았고,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대요, 월터 씨가. 근데 그때 비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대요. 우표. 그리고 12살 먹은 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월터스는 대형은행의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외국 담당 부서가 우표를 모은다는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세계 모든 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편지에서 떼어낸 우표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서 그 사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사장한테 그 아들을 위한 우표가 있다고. 열렬한 환영을 받았냐고 물론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해도 그렇게 열렬히 내 손을 쥐고 흔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얼굴은 미소와 호의로 빛나고 있었고 아들이 이거 좋아하겠군요. 라고 하면서 씨, 리더님도 죄송해요. 저 코 좀 풀게요. 이제 봄이 올 건가 봐요. 이제 비염이 시작되는 낌새가 보이네요. 음. 그러고 그 우표 이야기랑 아이 사진을 보면서 30분을 보내대요. 30분. 그리고 30분 이상을 더 내서 이 월터스가 원하는 정보를 다 줬다는 거죠. 이 사장이 부탁도 안 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해주고 부하 직원들을 불러서 질문을 했대요. 그리고 사업장 친분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화하고 모든 사실, 수치, 보고서, 편지를 감당하실 정도로 다 안겨줬대요. 진짜 한 건 제대로 건졌죠. 이렇게 월터스가 말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이제 넷플 주니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석탄을 납품하는 회사래요. 석탄을 납품하는 회사. 그런데 어떤 체인점에서 절대 이 넷플 석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딜러한테만 연료를 구매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음, 이 열이 받아서 이제 이 넷플 주니어, 필라델피아의 CM 넷플 주니어. 그래서 이 넷플 회사에 일하시는 분이 이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체인점에 대한 막 분노를 막 쏟아낸 거죠. 국가의 수치다. 체인점이라는 게 국가의 수치다. 왜냐하면 체인점에서 자기 석탄을 안 받아주니까. 그럼에도 체인점에는 석탄을 막 팔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이 데일 카네기 수업 참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숙제를 줬대요. 이제 우리 그럼 한번 체인점이 체인점의 확산이 나라에 이익을 주는지 해를 끼치는지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분한테 체인점을 막 분노를 쏟아내던 이분한테 체인점이 나라에 이익을 준다라는 쪽으로 토론을 해라라고 과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체인점을 옹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인점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경멸하는 체인점에 찾아가서 저는 오늘 석탄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부탁 하나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온 이유는요. 당신이야말로 제가 원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토론, 체인점이 해를 끼치느냐, 이익을 주느냐, 나라 이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요. 어떤 도움이라고도 줄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석탄 팔러 온 게 아니라 당신네 이 체인점이 왜 나라의 이익인지를 좀 말해달라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히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대요.
이제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고 정확히 1 시간 47 분을 얘기를 했대요. 체인점에 대한 책을 썼던 중역도 부르고 전국 체인점 연합에 편지 써서 우리 토론 주제에 관한 문서를 구해 주기도 하고 그분이 체인점이 인류에게 어떤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분은 이제 되게 사명감 있게 체인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되게 자부심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자부심 갖고 말한 그 덕분에 말을 해준 덕분에 그 이제 석탄 회사 직원이 꿈꿔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 눈뜨도록 해 줬고 제 모든 정신적 태도까지 바꿔 줬대요. 자 그리고 사무실을 이제 나가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제 어깨를 이분의 어깨를 딱 두르더니 "토론 잘하세요." 이렇게 빌어 주고 언젠가 아무 때나 들러서 토론의 결과가 어땠는지 제가 잘했는지 알려 달라고 했죠. 그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대요. "봄에 다시 한번 봐요. 당신의 석탄 주문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그분이 제게 석탄을 사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그분과 그분의 문제 여기 줄글게요. 그분과 그분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둔 결과 불과 2 시간 만에 저와 제 석탄에 관심 갖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10 년보다 훨씬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관심을 둔 결과 10 년의 노력보다 단 2 시간 만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 줄글게요. 자 "네플씨 당신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100년 전에 2000 년도 훨씬 전에 로마 유명한 시인이 이미 이렇게 말했대요, 별표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become genuinely 하면은 진짜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가짜가 아니라 진정으로 interested in other people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 나 사람들이 관심 없어." 이 말은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자고요.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맙시다.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능력인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성격을 갖기 원한다면 해리 링크 박사의 종교로의 귀의라는 책을 한번 읽어 보래요. 이게 이제 종교에 관한 책이 전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인성을 개발하는 그런 책이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규칙 1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거 명심하고 특히나 우리는 이거 제품 전달해야 되는 거에 혈안이 돼 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관심을 안 갖고 막 내 목적에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 관찰하는 거, 말투 이런 거 꼭 개발을 하도록 합시다.